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준비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열린 광주시 국감에서도 광주형 일자리가 화두였습니다. 여야 모두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일부 추진 상황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회 문광희 소속 의원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도둑이 들었던 금은방에서 또 다른 일당이 모방범행을 시도하다 실패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18 당시 유혈 진압을 거부하다가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광주형 일자리가 국정감사에서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광주형 일자리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투자 방식과 운영 주체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시청에 모인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광주형 일자리를 집중 질의했습니다.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적정 임금과 복지를 이뤄내겠다는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에 대해서는 일단 여야가 모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적정 임금의 경우에도 지역 평균 연봉이나 그 기준으로 하고 임금 인상도 상당히 합리적이었고.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은 질타의 대상이 됐습니다. 운영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지, 광주시의 우회 투자 방식은 문제가 없는지 등 세부적인 계획들이 모호하고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근무 환경, 조건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되고 인사, 생산, 판매 등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주체가 누굽니까? 다른 데서는 사실 창조경제센터 통해서 우회 투자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영리법인 비영리재단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건 다른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의원들은 자동차 산업 지형이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내연 기관차 생산 공장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광주시는 중장기 계획을 따로 세워 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SUV 경차로 가지만 적정 시점에 이걸 친환경차로 전환해서 단기와 중장기를 동시에 대비하자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보관입니다. 비록 세부 내용에서 의문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표준이 돼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첫 원탁회의가 열렸습니다. 광주시와 노동계는 어제 저녁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제1차 원탁회의를 열고 현대차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해 노동계 참여 방식 등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향후 두세 차례 더 만나 현대차 투자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협업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땐 우산을 챙기셔야겠는데요.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늘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늦은 오후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현재 목포와 한평 등 전남 9개 시군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옥외 간판 등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지나고 나면 더 추워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3도가량 뚝 떨어지면서 더 쌀쌀하겠는데요. 바람도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가 13.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9도가 예상됩니다. 장성과 담양, 화수는 낮 기온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목포와 무안의 낮 기온은 19도, 강진은 20도가 예상되고요. 곡성과 구례는 17도 보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회의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혼쭐이 났습니다. 현장 시찰을 위해 문화전당을 찾은 국회 문채위 소속 의원들은 지원 요청하기 전에 내실부터 다지라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현장 시찰을 시작하기에 앞서 짧게 예정된 현안 보고 시간. 전 당장 직무대리는 콘텐츠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며 예산 증액을 건의했습니다.
2019년 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장까지 온 마당에 보통은 덕담으로 받아주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매년 수백억씩 예산을 지원하는데 활성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활용, 이용률을 높일 수 있게끔 가령 예를 들어 수학여행들도 올 수가 있고요. 600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9억의 수입을 낸다는 것은요, 이 빵점짜리 경영입니다. 여당 간사는 야당 의원보다 더 강한 어조로 문체부를 질타했습니다. 그동안 킬러 콘텐츠 하나 만들지 못했다며 예산 삭감까지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변화 없으면 그때는 제가 나서서 예산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뭔가 좀 생산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광주가 지역구인 최경환 의원이 과거 정권에서 지원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변호하고 나서야 현장 시찰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여당 지도부가 문화전당 예산 지원을 약속했지만 소관 상임위가 전당 운영 효율성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예산 증액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가 국회 상임위의 현장 시찰에 맞춰서 아시아 문화전당 앞에서 선전전을 열고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문화전당에서 미화와 경비,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180여 명의 노동자들이 용역 노동자 신분이라며 이들을 직접 고용하기 위한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고 전당에 요구했습니다. 광주 교사노조가 사립유치원 교사 노조 설립을 추진합니다. 광주 교사노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담임 수당이 중간에 사라져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다고 들었다며 사립유치원 교사도 공립유치원 교사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사립유치원이 공식적인 유아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또 사립유치원이 깨끗하고 투명한 유아 교육기관이 되도록 활동하겠다며 교사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환경미화원들의 사망사고가 청소차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자 광주시는 보다 안전한 청소차를 현장에 보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새로 개발된 청소차가 있는데도 현장에는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잇따라 숨진 환경미화원들의 사망 원인은 모두 청소 차량 때문이었습니다. 청소차 끄트머리에 불법 구조물인 발판이 화근이었는데 이걸 타고 다니면서 차량 후방에서 일하다 보니 청소차가 후진해도 모르고 있다 변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사고는 화물차 짐칸에서 회전하는 금속 덮개에 미화원의 옷자락이 끼면서 일어났습니다. 개선하겠다는 청소차는 오지 않고 미화원들은 여전히 발판에 의지해 일을 합니다. 쓰레기를 이렇게 주우러 가다 보면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 이렇게 내려버리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밑에 발판이. 그러면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깎아버리죠. 개선된 청소차가 없는 건 아닙니다. 광주의 한 업체가 제작한 이 청소차는 미화원들이 안전하게 차량에 탑승할 수 있고 짐칸 덮개 또한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한 한국형 청소차입니다. 쉽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저상으로 만들어졌고 적재함도 환경미화원이 손으로 버튼을 누르기 전까진 완전히 닫히지 않게 설계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바뀐 청소차는 그 뒤에 발판 손잡이를 없애고 그 앞에 캐빈 뒤쪽으로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안전사고의 그 우려를 이렇게. 하지만 이 청소 차량을 당장 광주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광주시가 구입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주에서 제작된 이 청소차는 정작 다른 자치단체에 납품됐습니다. 광주시는 다른 지역의 운행 상황을 보고 내년 하반기에나 도입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산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상용화가 되는 시점에는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상용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새벽에 나와 일을 하도록 하는 근무 환경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사고 이후 양과동 위생매립장의 청소 차량 출입 시간을 오후 3시에서 저녁 6시까지로 늘려 미화원들이 새벽에 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새벽에 나와 오후 3시 이전까지 끝내는 것으로 슬그머니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야간 하지 말고 주간에 하자 9시부터 6시에
퇴근하자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아예 수용이 되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광주에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는 최근 3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벌써 상반기에만 13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시가 예산도 세우지 않고 느긋하게 대처하는 사이 환경미화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내일 아침도 새벽 노동에 나서야 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주평화당 장병환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나 무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신군부에 의해 파면이나 직위 해제 등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파악된 것만 75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하지만 이들 경찰관에 대한 민주유공자 인정이나 명예회복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보훈처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국립대병원에서 6년 동안 78건의 의료 분쟁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남대병원과 치과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에서 지난 6년 동안 78건의 의료 분쟁 조정 중재가 접수돼 병원이 7억 4천여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병원별로는 전남대병원이 49건이 접수됐고 화순전남대병원이 22건, 빛거울 전남대병원과 전남대 치과병원이 각각 5건과 2건이었습니다. 지난주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방북 의사를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황의 북한 방문이 현실화되면 한반도 평화에 적지 않은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황의 방북 약속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한국 천주교 주교회 의장 김희중 대주교에게 들어봤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대주교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면서 교황께서 방북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시고 또 성원하시고 또 이 평화의 대장정에 동참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북한 측에서 초청장이 오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교황께서 방북을 할 가능성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주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반도에 관한 평화를 언급하실 때마다 아주 강력하게 성원해 주셨고 또 기도해 주셨고 또 세계의 모든 신자들에게도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를 거론하시면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또 지난번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한민족이 갈라져 있는 것은 아주 슬픈 일이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주교께서는 지난 3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특별 수행원으로 북한에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당시에 북한 측에서 그 교황님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당시 분위기는 그 두 정상 간의 신뢰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게 보였고 또 뿐만 아니라 그때 수행원들과 또 북한의 상대 인사들과의 관계도 대단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는 김정일 위원장이 그 교황님께서 방문해 주신다면은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화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천지연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일주일 후에 로마에 회의 가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교황님께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꼭 전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하신다면 그 남북 관계라든지 아니면 북핵 문제 해결에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교황님께서 방문하시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그 앞에서 약속을 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과감하게 핵 폐기 일정을 이렇게 추진할 것이고 또 이에 따른 상응한 조치로서 경제 제재 완화하는 데도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을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황님의 북한 방문 그리고 남북 평화를 위해서 한국 천주교도 좀 노력하는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물론 기도는 물론이러니와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우리 민족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국민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고 또 동시에 교황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교황님이 방북하시면은 어떠한 영향이 있고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게 되는지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정된다면은 우리 정부와 교황청과 북한 당국 그리고 한국 천주교회와 조선 가톨릭 협의회와의 공조 체제로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번 주말도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가을 꽃길부터 단풍길까지 가을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장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수정 작가가 안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성의 어느 곳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네, 꽃길만 걷게 해주는 가을 축제의 대명사죠. 바로 장성의 노란꽃 축제인데요. 네. 장성 황령 강변을 따라서 노란 용단을 깔아놓은 듯 아주 멋진 풍광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화의 10억송이 강변을 따라서 이 황화코스모스, 백일홍, 해바라기, 핑크뮬리까지 이렇게 강을 따라서 5km로 광활하게 펼쳐져 있고요. 네. 지금 요맘때 어딜 가나 인기인 핑크뮬리가 햇살에 아주 눈부시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관광객들의 발길이 붙들고 있죠. 네, 정말 이곳에서 사진 촬영 많이 하던데 예쁘게 찍을 수 있는 팁을 주신다면요. 네, 핑크뮬리 바로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요. 햇살을 등지고 역광으로 찍으면 정말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노란꽃 축제는 오는 28일까지 이렇게 축제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아직 관람 전이라면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다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네. 그리고 이번에 특징이 저녁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강물과 꽃, 빛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이렇게 야경으로 더욱 멋진데요. 이 황룡 강변을 따라서 꽃 정원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여기에 꽃 정원뿐만 아니라 산책로를 가로지르는 다리 주변 이렇게 매일 야간 조명을 밝혀서 밤 시간대 축제장을 찾는 분들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가 않고 있는데요. 축제장의 주요 정원이 보면 조명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별빛 정원이 포인트 존으로 어디를 가나 멋진 밤 풍경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요즘 인기인 이 핑크뮬리가 식재된 꽃길을 따라서 별자리 모양의 불빛 설치되어 있는데요.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죠. 네, 또 가을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풍경이 있잖아요. 이 단풍인데 장성 백양사 단풍이야 뭐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지금 요즘 어느 정도쯤이나 될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다녀봤는데요. 80% 정도 이렇게 물들어와 있어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려면 다음 주부터인데요. 그 기간이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백암산에서 백양사 일원에서 단풍축제가 지금 함께 펼쳐집니다. 백암산 단풍은 작고 예쁜 아기 손을 닮았다고 해서 애기 단풍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이 애기 단풍이 오색 단풍으로 이렇게 연두빛, 초록빛, 노랑빛, 빨간빛, 여기에 자주빛까지 해서 오색 단풍으로 아주 유명하죠. 네, 이 백암산 단풍을 즐길 수 있는 팁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요새 파란 가을 하늘빛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 파란 하늘 밑에 빨간 단풍나무 밑에서 즐기는 건데요. 여기 파란 하늘에 또 햇살이 비친 모습이 빨간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요. 여기에 바람이 불면 하늘하늘 춤추는 애기 단풍의 이 모습은 정말 황홀감까지 안겨주는데요. 그렇겠네요. 올가을 아직 단풍 구경 못하셨다면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백암산으로 다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아, 네, 가보고 싶네요. 자, 이 밖에도 장성에 가볼 만한 곳 추천을 해주신다면요? 네, 수변길과 장성 문화예술공원인데요. 장성 수변길은
또 수변길의 백미라고 하면 이 나무 데크길을 비롯해서 숲길 여기에 출렁다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장성호 물빛이 쪽빛을 따라서 노란 출렁다리의 모습은 정말 두둥실 떠가는 듯 굉장히 멋진 장소고요. 그리고 또 문화예술공원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시, 서, 화, 어록이 이렇게 주제로 해서 내놓은 예술공원인데요. 네. 여기 국내 내노란 작가들의 작품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고요. 우리가 학창시절 누구나 한 번쯤 접해봤을 시문들을 이곳에서 반갑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절도범들에게 피해를 받던 금은방에 또 다른 절도범이 들었습니다. 범행 영상이 담긴 뉴스를 보고 어설프게 따라한 건데 이번에는 어림없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새벽 광주의 한 금은방. 3인조 남성들이 도구로 유리를 깨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깨지지 않았고 경보음이 울리자 그대로 달아납니다. 경찰에 붙잡힌 31살 황모 씨 등 절도 미수범들은 경북 구미에서 원정을 왔습니다. 이들은 작년 봄에 다른 절도범들이 귀금속을 털어간 뉴스를 유튜브를 통해 보고 240km 떨어진 이곳까지 와서 범행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귀금속을 털어가기까지 채 1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지도 등과 영상을 분석해서 범행이 일어났던 그 금은방을 알아내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황 씨 일당은 금품을 훔치러 이곳에 왔지만 강화 유리로 된 탓에 결국 범행에 실패했습니다. 지난해 절도 피해를 당한 금은방 주인이 유리창을 쉽게 깨지지 않는 강화 유리로 바꿔놨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보완을 해서 제가 강화 필름을 이제 붙였어요. 좋은 거를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좋은 거를 해놓았더니 못 뚫더라고요. 어설픈 모방 범죄를 시도했다 달아난 황 씨 일당은 결국 일주일 만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유튜브에 성공 사례가 나와요. 그놈을 보고 자기들도 이와 같이 범행을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지난해 1분 만에 금은방을 싹쓸이했던 4인조 절도범들도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임창용 선수 방출 결정에 화가 난 팬들이 기아 타이거즈 감독과 단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한 팬들은 팀을 위해 헌신한 임창용 선수를 방출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기태 감독과 조계현 단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호랑이 가족 한마당 행사가 열리는 오는 주말에 항의 시위를 벌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전남대학교 학생 200명 이상이 매년 다른 학교로 가기 위해 자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남대 자퇴생은 모두 1,760여 명으로 매년 220명가량이 다른 대학 진학을 이유로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강원대와 충남대 등에 이어 전국적으로 6번째로 자퇴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광주 MBC 시청자위원회는 최근 방송된 프로그램이 전라도의 인식을 바꾸고 미래를 조망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돌 김용옥 선생 강연과 핑크피쉬가 전라도에 대한 넓고 바른 시각을 제시해 올바른 인식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와 공익적 프로그램으로 지역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 부부가 광주를 방문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슈레더 전 총리 부부는 오늘 오후 3시 20분쯤 김황식 전 총리와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방문해 북한 작가의 작품을 관람할 계획입니다. 슈레더 전 총리는 최근 전남대 출신의 한국인 김소연 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25회 광주 세계 김치축제가 개막했습니다. 김치축제는 오는 28일까지 광주 김치타운 일원에서 열리며 음식 명인들의 경연대회와 월드 마스터셰프 김치대전, 김치 응용요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또 해외 민속공연과 코미디 서커스쇼, 가족 뮤지컬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됩니다. 국제수영연맹 대표단이 이번 주말 광주를 방문합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조직위는 코넬 마르쿨레스쿠 사무총장 등 대표단 25명이 내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대회를 9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선수권 대회뿐만 아니라 마스터즈 대회 준비 상황을 협의하고 현장 점검을 위한 것입니다.